우선 395번부터 선생님 밑에까지 좀 이제 틀렸던 거 위주로 다시 짚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집은 문제들은 꼭 다시 풀고 시험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395번이고 함수 극대 극소부터 해볼 건데, 우선은 다항함수 나왔기 때문에 다항함수 연속이죠. 다항함수 연속이니까 연속 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연속이면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나 조건이 있고 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가를 보면은 함수 극한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x가 무한대로 가든 0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입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처리하는 게 맞는데, 무한대로 갔을 때랑 0으로 갔을 때는 특히 fx에 관해서 이제 최고창 그 차수랑 최저창 차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3승분의 fx가 1이라는 거는 선생님의 함수 극한은 대입을 해서 직관적으로 봐도 되고, 수직적으로는 극한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네,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x 3승이고 fx가 이런데 1일로 간다 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최고창의 이제 개수가 1이고 최고창의 차수가 x 3승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식을 세웠을 때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면서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면 힌트가 3개 필요하다 했죠. 나를 보면서 3개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fx는 x-1과 2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선생님이 극값을 갖는다는 원래 함수 fx 관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도함수 관점에서 힌트를 뽑아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fx가 아직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극값이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몇을 가지고 2에서 몇을 가지고 하면은 원래 함수에서 힌트를 줬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도함수 관점으로, 선생님이 이제 극값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 관점에서 그 지점에서 이제 0이 나오고 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니까 힌트가 3개 필요한데 힌트가 2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니까 선생님 이거 딱 봐도 뭐예요? 미분계수 꼴이죠. 네, 미분계수 꼴과 비슷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동점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봐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 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미분계수 꼴이 아니라는 거는 순간 변할 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직관적으로나 수직적으로는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직관적으로는 동점이 정점에 가까워진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점이면은 당연히 정점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F3 플러스 F3을 이용해서 식 조작을 해서 내가 처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이걸 뭐 조작하면은 이 F 프라임 3 얘를 구해야 되니까 결론은 내가 F 프라임 X나 FX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마무리는 혼자 해보시고, 397번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3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이제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증감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극대값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가야 되고, 도함수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는 2에서 극소값 6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f2는 6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f'2는 0이 될 테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요. 극값을 가지면 도함수에서 그 지점이 0이 되고 그 좌우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f2는 6이고
F'2는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힌트 두 개 나왔네요. 나를 보면은 fx 위에 점 0,2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2x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은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선생님이 이제 고일수학 때 배운 1차함수 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식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f'0 x-0 플러스 2가 얘가 12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f'0이 12가 되고 f'0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어쨌든 이것도 옛날에 말했어요 이미. 선생님이 3차 함수가 만약에 모든 차항의 이제 개수를 몰라요. 만약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3차 함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려면은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힌트가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3차 함수라고 나와있지 뭐 차수의 뭐 개수에 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가에서 힌트 2개 나에서 힌트 2개를 준 거랑 마찬가지요. 가에서 무슨 힌트를 줬냐면 f2는 6이고 f'2는 0이란 걸 힌트를 줬어요. 나에서 무슨 힌트를 줬어요? f0은 2고 f'0은 10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지수 4개 힌트 4개니까 딱 봐도 저 A, B, C, D 미지수가 다 4개가 다 결정이 돼서 fx가 결정이 되면은 fx 극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또 역방향을 타서 내가 fx의 극대값을 구하려면은 결론은 fx를 결정을 해야 돼요. fx를 결정하려면은 선생님이 이제 3차 함수는 미지수 4개니까 힌트가 4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힌트 4개를 어디서 찾지? 선생님이 역방에서 필요한 거는 정방에 힌트가 다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방에서 가에서 힌트 2개, 나에서 힌트 2개. 근데 정방에서 힌트를 찾는 거는 선생님이 개념마다 매뉴얼 알려줬죠. 필연자 발상. 그런 걸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01번 가볼 건데 선생님이 그때도 이제 수학생이 이거를 많이 어려워했었죠. 근데 이제 잘 알겠지만 fx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것도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원래 함수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가지려면은 증감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도함수에서는 그 지점이 0이고 이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쵸? 그럼 결론은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이 f'x는 0이 이제 마이너스 2와 3 열린 구간 내에서 부호 변화가 적어도 2번 일어나야 되니까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 관점에서 봤을 때 y는 0, x축에서 부호 변화가 이렇게 2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계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와 3 이 사이에서 얘가 2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2차 함수는 항상 그때도 언급했지만 2차 함수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포물선 이렇게 대칭 약간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겁니다. 442번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 이 문제도 많이 어려워했고 선생님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은 충분히 낼 만한 문제예요. 킬러로. 제 A가 한 수능으로 따지면은 한 중간 난이도 4점짜리 느낌이에요. A가 0보다 큽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어쨌든 선생님은 쓸데없는 힌트가 없다 했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때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절대값이니까 안의 값 기준으로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로 나눌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직관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직관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직관적으로는 첨점 말 그대로 뾰족한 점을 가지면은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쵸?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는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다르면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물론 얘를 수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저거를 그래프를 그려버리고 첨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첨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는 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나왔다고 하면은 보통 경우에는 첨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y는 x 그래프 자체도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여기서 첨점 하나가 생겨서 이 한 개의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이 a 값이 몇인지에 따라서 얘를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를 절대값 씌웠을 때 이 y는 x를 절대값 씌운 것처럼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첨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a 값을 설정해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a를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a를 여기가 x-9니까 얘가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x 플러스 a가 있는데 선생님이 a가 뭐 0과 3 사이다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나누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저 그래프를 절대값 씌웠을 때 위로 올렸을 때 저 뾰족한 첨점이 한 개가 생기도록 하는 a값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a는 이미 양수로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봐서 내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0과 3 사이를 보니까 저러면 첨점이 한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생겨버리니까 a가 0과 3 사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만약에 a가 3이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a가 3이어서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3이라 나오면은 선생님이 제곱항을 인수로 가지면은 그 지점에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접해서 지나간다 했죠. 그러면은 접해서 지나가면은 얘를 절대값 씌워보면은 얘가 x축 아래에 있어도 절대값 씌워봤자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첨점이 안 생겨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선생님이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미 발상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제곱항을 인수로 가지면은 그 지점에서 접하고 또는 뭐예요? f-3, -3이 0이고 f'-3이 0이면은 얘도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런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차항을 인수로 가진다. 그럼 그 지점을 뚫고 접하는 형태 x3승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뚫으면서 동시에 접하기까지 한다. 근데 얘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결론은 3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 마이너스 3은 왜 안 돼요?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쵸? 상사 조건 잘 보시고 그래서 A가 3이 되고 결론은 절대값 x 플러스 3의 제곱 x-3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값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443번도 이제 똑같아요. HT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한번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H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첨점이 두 개가 생겨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전에 HT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HT를 먼저 정의를 해야 H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뭐 하든 안 하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HT가 뭐래요? GX와 이제 X는 T와 FX가 이제 그래프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HT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쟤랑 쟤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고 쟤를 HT로 나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생존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T에다가 1, 2, 3, 4, 5, 6, 7, 8, 90 이걸 다 대입해 보면서 상을 먼저 파악을 해보려 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가정했을 때 X는 1이랑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랑 4x 3승 마이너스 3x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h1이 몇이냐 두 점 사이의 거리 쓰면 되잖아요. 절대값 씌우고 그쵸? 얘가 몇이구나. 또는 H2는 정의가 뭐냐면 H2가 정의가 뭐냐면 X는 얘랑 얘랑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생수한 함수가 내일 시험장에 나와도 당황해하지 말고 제발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규칙을 좀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만약에 선생님 킬로를 낸다 하면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 그래프에서 내기 때문에 그 발상들은 다 점검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하다가 방정식과 부등식 먼저 해볼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 간단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간단한데 그냥 선생님이 고율적 때 언급했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방정식으로 나와도 그래프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로 나와도 방정식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결론은 얘도 뭐예요? fx 힌트 주어지고 f'x를 물어보거나 f'x 힌트 주어지고 fx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절대값 씌우면 그냥 절대가 그냥 씌워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부등식은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경계값을 먼저 구하는 게 수학에서 핵심이라 했죠. 곡선과 곡선도 이제 서로 교점을 갖냐, 교점을 갖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과 곡선도 무조건 접할 때가 제일 특수한 경우고 곡선과 직선도 무조건 접할 때가 제일 특수한 경우고 부등식도 뭐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이랑 같을 때가 제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등식도 그냥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먼저 경계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 넘어가겠습니다. 적분은 정적분에서 보통 킬러가 나올 거예요. 부정적분은 사실 정적분에서 애기 버전이잖아요. 그쵸? 부정적분을 알아야 정적분을 안다는데 어차피 부정적분에서 구간만 추가한 게 정적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부정적분은 그냥 적분 상수만 잘 주의하고 부정적분 역시 양변을 미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적분 상수의 인지성을 인지를 항상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도 정적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랑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랑 다르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랑 뭐 합답형이 나오면은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해석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서류학생도 합답형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기억은 그냥 껌이잖아요. 기억은 그냥 뭐 5x 바로 나오는데 이제 니은과 디귿을 풀 때 니은을 풀 때는 이제 그냥 문제 조건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기억 정보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서 풀어야 되고 디귿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디귿을 풀 때는 기억이랑 니은까지 같이 활용해서 같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만약 못 풀었다. 그럼 사실 디귿은 못 푸는 거예요. 그땐 찍어야겠죠. 그쵸?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부정적분은 크게 언급할 건 없어요. 그래서 미분이나 적분을 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분 관련해서 힌트 주어지고 원래함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원래함수 힌트를 주고 적분에 관련해서 힌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602번 이거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틀리셨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삼체함수 개수가 모두 유리수, 개수가 모두 실수 하면은 무조건 켈레근이라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다항함수 그래프에서도 언급했던 게 허근은 켈레근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허근은 켈레근을 가질 수가 없고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무조건 근을 n개 가진다. 총합을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면 3으로 맞춰주고 허근은 켈레근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의 개수를 유추를 해서 역으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3차함수의 도함수 f'x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f'x는 0의 한근이 2-루트3인데 fx의 개수도 모두 유리수예요. 근데 얘를 미분한 개수도 모두 유리수겠죠.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한근이 2-루트3인데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머지 한근은 켈레근 성질 때문에 2+루트3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고율수학 내용에서 이 켈레근을 모르면은 602번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거나 개수가 모두 실수거나 이거 나올 때 한근이 무리수고 한근이 복소수가 나올 때 무조건 켈레근을 갖는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적분 넘어갑시다. 정적분은 항상 기본적으로 양변을 미분하고 대입한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미분했어요. 힌트 하나 얻었죠? 대입했어요. 힌트 하나 얻었죠? 또 미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원래 함수도 연속이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fx가 미분이 가능하면은 fx의 도함수인 도함수도 연속이다. 이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항상 상수 t로 두는 이제 미지수를 설정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1,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웬만해서 fx를 다 결정한다는 힌트를 준다는 걸 마찬가지. 알겠죠? 정적분 성질이랑 사실 이제 대칭성이나 주기성에서 선생님이 킬러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적분의 구간을 언제든지 쪼갤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기함수 표현법도 알아놨죠. 이러면은 p가 주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0이다 하면은 20마다 주기가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의 배수인 40이랑 60, 80도 주기가 20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닌 겁니다. 20이 주기면은 20마다 한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면은 40은 그때 반 사이클밖에 안 돈다는 거예요. 근데 20의 배수는 20이 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의 약수들은 20이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의 약수 중에서 4랑 5가 있죠. 4는 뭐예요? 주기가 4인 함수는 주기가 20인 함수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5번 더 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이면은 20에 이제 한 번 돌잖아요. 근데 주기가 4면 뭐예요? 20 갈 동안 4에서 한 번 사이클 돌고 8에서 한 번 사이클 돌고 12에서 사이클 돌고 16에서 사이클 돌고 20에서 사이클 도니까 5번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수들은 얘 포함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기함수 특성 꼭 기억을 해서 내가 만약 구하려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해야 돼요. 근데 나와 있는 건 정적분 6부터 8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6부터 8까지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나 얘랑 주기성으로 관련이 있냐? 라는 걸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언제든지 쪼개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대칭성도 언급했었죠. 우함수, 기함수, 그 대칭성 생각해서 우함수는 짝수차항밖에 없고요. 기함수는 홀수차항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식을 세울 때도 x3승 플러스 ax라 두면은 웬만해서는 기함수구나 홀수차항밖에 없다. 아니면 기함수고 짝수차항밖에 없으면은 우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구간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별함수 연속성이랑 엮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구간별함수 연속성에서 연속을 파악하는 방법 알려줬었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나 이 끊어진 지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미분이 가능한 건 뭐예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서 처리해 주세요. x는 2에서 대칭이다 하면 이제 당연히 선대칭이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해됐죠? 연속 함수라는 거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이런 거 a, x 이렇게 나오면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양변을 꼭 미분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정방향과 역방향을 항상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방향으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이거면은 얘를 구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되고 얘를 구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되고 얘를 구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되지? 근데 걔에 관련된 힌트는 정방향에 있는 힌트로 무조건 결합을 시켜야 되고 역방에서 원하는 걸 바탕으로 그 관점으로 정방향을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F'X를 알아야 되네. 그러면 내가 정방에서 힌트를 최대한 F'X를 구하는 방향 그런 필연적 발상으로 해석을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미분계수 정의랑 생각하면 되고 특히 설학생이 이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의 극한이 좀 약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항상 라지 fx, 라지 f3 x-3 나오면 얘는 f3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정적분 기본 미적분 기본 정리랑 미분계수 정의랑 엮은 것 뿐이에요. 선생님이 넓이는 뭐라고 했죠? 정적분에서 넓이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적분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만을 넓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정적분이 플러스가 나오게 조치를 취해주면은 절대값을 굳이 취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정적분이 음수가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그 함수값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은 결과값에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를 만들어주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얘도 똑같아요.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해됐죠? 얘랑 y는 a, x랑 서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 좌표, 여기 x좌표 다 알아야 돼. 왜냐면은 적분 구간을 알아야 되고 적분 방향을 알아야 정적분이 플러스로 나오든지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봐봐요. 만약 여기가 3이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0부터 3까지는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y는 ax보다 함수값이 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S1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ax를 빼주면은 얘가 그냥 hx라 해볼게요. 흔히 얘를 거의 fx 마이너스 gx 빼기 함수로 두잖아요. 그럼 마치 뭐예요? 0부터 3까지면은 오른쪽 적분 구간이니까 플러스 hx 함수값 부호 생각하면은 큰 놈에서 0부터 3까지 함수값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플러스라고 두면 된다고. 그러면은 얘의 정적분 값은 그냥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고 이 자체가 곧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S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0부터 3까지 ax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빼줬으면은 이 0부터 3까지는 오히려 함수값이 얘가 더 큰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기 때문에 얘를 hx라 두면 h 함수값이 말 그대로 x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견주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때는 이 h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결과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보다는 절대값을 굳이 씌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부분은 선생님이 말했죠. 속도랑 가속도 그 표현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서로 만난다 하면은 위치가 서로 같다. 말 그대로 그냥 원래 함수가 서로 같다. 그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f'x는 0에서 여기서 좌우로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속도가 나오고 위치를 물어보면은 f'x가 주어지고 fx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또는 fx를 주어지고 위치를 물어보고 f'x 속도를 물어보는 거는 fx가 주어지고 f'x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건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vt가 주어지고 st를 물어보고 있냐 vt가 주어지고 at 오히려 미분한 걸 물어보고 있냐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제발 속도와 가속도에서만큼은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원래 그냥 수투 개념이에요. 만약 여기서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정적분 취하면 되는데 정적분이 플러스인 경우만 따지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정적분 넓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오답노트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험 잘 보고 내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